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그리고 서대문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진희 위원장님,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진희입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할 때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또 다시. 예. 이 박수는 물론 저를 이제 존중해서 쳐주시는 박수지만 어쩌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박수일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까? 네, 아침에 네. 출근하시는 길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네네. 같이 반갑다고 야. 마음을 담아서 박수 쳤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위원장님한테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대문구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서대문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서대문구에 오래 계셨나요? 서대문에서 산지는 이제 거의 10년 정도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정치한 지는 이제 18년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네, 지금 손가락 꽂고 계시죠? 네, 6년 차를 네.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구에 대한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서대문은 왜 좋다? 서대문은요. 네.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정치의식과 역사의식? 네. 오. 제가 너무 사실 깜짝 놀랐던 거는 네. 연희동이랑 연희동에 가면은 주민들이 연대 항쟁이라던가 민주주의 87년 항쟁을 자기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홍제 홍은권에 와서는 주민들께서 화장터 얘기부터 해서 네. 독립운동가 이야기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남북가자에 와서는 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게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뭐 대학이 여러 개가 네. 있어서 그런가, 네네. 아니면 뭐 서울의 중심부라서 그런 걸까, 다 이유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동네는 정말 네. 우리 주민들이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이 높고 서대문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는 마음이 엄청 크구나.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다니시면서 주민들을 볼 때도 막 굉장히 애정, 막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인사도 많이 나누시겠군요. 인사를 많이 나누는데요. 네. 제가 사람 눈을 좀 잘 마주치는 네. 좀 이렇게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네. 눈 마주치면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셔서 인사를 해도 고개를 잠깐 들거나 요 정도?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물론 뭐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을 대하는 마인드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있으실 테지만 특별히 서대문구 주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네. 서대문 주민이라고 하는 틀거리보다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진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한마디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이 얘기였거든요. 잠시만요.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민중이다. 근데 저는 그때 유레카 이런 예. 생각이 들 만큼 맞다. 사실 저는 정치를 싫어했고 네.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정치에 대해서 계속 광장에서 투쟁하고 이런
이렇게 좀 살아왔었는데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 정치를 혐오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치의 구경꾼이 되거나 배경이 되거나 이거 그만하자. 아.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 네. 그리고 그 정치인은 우리 주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서대문 주민들은 동료, 동지 이런 길동무 네. 이런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더 애정하게 되는 마음도 있고 더 보고 싶고 더 애달프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고 하는 이 말이 평소에는 저희가 좀 듣기 어려운 자주 들을 수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진보 정치 역사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진보당의 창당 정신이었는데요. 네네. 이전 시기에 진보 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과정이 있었고 평가 토론을 하는 과정의 핵심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보 정치인들도 다 엘리트 정치인들이고 기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득권 정치인들은 가진 것이 있고 그들은 오히려 뻔뻔한데 진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자기들 편인 것처럼 서민 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는다. 네. 그래서 너무 싫다. 오히려 진보 정치인들이 내로남불하는 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당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권력을 주민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나온 말이고 그러면 이전의 시기의 정치랑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아, 정치 얼굴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서대문에서 가장 곳곳을 잘 알고 계신 주민들이 서대문을 가장 곳곳 네. 샅샅이 알고 계신 것은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지혜 또한 주민들께서 갖고 계세요. 엘리트들은 과학자들이라던가 뭐 기술자라던가 연구자들은 어떤 기술력이나 방법을 좀 더 잘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질문, 핵심 지점은 주민들께서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내지는 이런 것들의 기본은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네, 네. 자, 평상시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민중이고 모든 사람은 주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도 시민이고 그런 그 존재 자체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대문구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한번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남들 놀 때 이래도 주위에선 그저 요령 없는 거라고 두 눈이 퀭하도록 밤새고 길을 써도 아이쿠 아이고 앞뒤 안 가리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럼블피쉬의 아이고였습니다. 네, 아주 경쾌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노래방에서 가장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노래가 됐죠? 제 이름이 전진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성격도 전진이라고 하는 게 기본 정서에 깔려 있는 성격이어서 네. 그래서 의지를 세우면은 어떤 일이든 사실 못해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잘 표현하는 노래 가사라고 생각해서 인생 노래다. 아, 생각합니다. 인생 노래. 인생 노래까지. 네, 네. 네. 그렇군요. 성함하고 이 제목, 노래 제목이랑 비슷하네요. 아이고. 뒤로 가는 적은 거의 없겠습니다. 네, 뒤로 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서라도 네네. 꼭 가고야 마는 게 제 기본 성질이라. 그렇군요. 네, 매사에 그렇게 앞으로 직접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자,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서대문구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대회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직접 이제 참여하시고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셨을 텐데 서대문구 주민대회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서대문구 주민대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주민대회는 주민들이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시는데요. 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정치인들이 주민 말씀을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기회가 거의 없거나 그렇죠. 바빠서 그럴 무시하기도 수도 있겠고. 네.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을 일하게 하자고 만들어진 대회이고 우리 세금도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결정은 주민이 하고 네. 결정한 사항을 공직자들이 하게 만드는 주민대회라고 하는 것을 2020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제1회 주민대회가 그럼 개최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었나요? 되게 궁금하네요. 1회 때는 서대문구 예산, 네. 서대문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네. 4페이지로 주민들께 내용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네. 그때 핵심적으로 알게 됐던 게 서대문구에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1,000억씩 남고 있다는 거였어요. 1,000억씩이나요? 네. 네네. 굉장히 큰 그래서 금액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구에 남는 세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1,000억을 네. 주민들이 결정해 쓰자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 요구안을 받았었고 두 번째는 정말 많은 기금이 들어가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여된 사업이 그 당시에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아예 모르는 사업이었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민들과 함께 투표를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공청회도 진행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주민들께서 이해하게 됐고 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일부는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토의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 크게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민대회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1, 2, 3, 4회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긴 첫 번째, 네. 주민들께서 변화하고 계세요. 제일 제가 놀랐던 것은 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거든요. 우리 집 가계부는 다 아는데 네. 우리 집 살림살이는 내가 10원까지도 다 안다. 그렇죠. 근데 서대문구 살림살이는 내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다. 정말 근데 와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서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도 있고 1, 2, 3, 4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은 주민이 이른 공직자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대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하거든요. 네. 구성되는데 네.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그리고 주민조직까지 같이 주민조직위원회 구성해요. 근데 조직위원회의 기본 가치와 철학도 결정은 주민이 하는 것이고 주민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장을 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예산 부분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혹시 그 매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도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네. 그래서 2회 주민대회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주민들께서 결정해 주셨고, 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당시에 주민들 1만 명이 투표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상호, 김영우 서대문 국회의원도 그 주민 요구에 대해서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영상으로 답변을 주민들께 직접 해주시는 결과물을 만들었었고, 문석진 구청장도 그때 주민 요구안들을 실현시키는 약속들을 같이 하셨었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되어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활동한 적은 거의 없지 않나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네. 매년 국회에서 올라왔다가 계류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네. 대통령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체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주민대회에서 아래서부터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10,00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는 건 정말 큰 인원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제 올해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겠군요. 작년에도 이 주민대회가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작년에는 주민들께서 네.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는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위 요구안으로 됐던 게 보도블록 관련해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라고 네네.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서대문구 의회에 전달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검토해서 네. 지금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보도블록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왠지 맞습니다. 모르게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멀쩡한 거를 막 어느 순간에 바꾸거나 하는 걸 보면. 근데 그게 세금이 그냥 새는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보도블록은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이동 약자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갈아엎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근데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 멀쩡한. 네. 네네.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그리고 알 권리도 사실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실 있으시겠죠. 그렇겠네요. 이것들 봐라. 네. 세금도 다 내년에 넘겨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산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생각. 이건 또 사실 행정이랑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으로 조례를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이제 의견이 제출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구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전문가 의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위법이랑 같이 접촉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논쟁적인 영역을 두고서는 다 두고 고민해 네네.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블록은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논의가 돼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주민대회에 대한 얘기 요 정도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주민대회에 얽힌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잠시 후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전진희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방금 아주 경쾌한 노래 한 곡 들으셨는데요. 윤도현 밴드 YB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도 아시나요?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저는 PD님이 추천하신 줄 알았는데 왠지 PD님하고는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 네. 자, 주로 경쾌한 노래를 선호하시는군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런가 네. 봐요. 아, 본인도 모르는 본인. 추천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냥 리스트로 재생 목록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 네네. 추천한다고 생각했을 때 같이 듣고 싶은 건 좀 더 경쾌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에 경쾌한 노래를 들어야지 좀 기분이 살고 또 하루가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좋습니다. 자, 주민대회. 아까 2020년도 첫 번째 그리고 21년, 22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주민대회를 아주 의미 있게 이끌어내셨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다 보면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요. 또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막 같이 생길 텐데 주민대회에 얽힌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해요. 혹시 생각나시는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제가 좀 저한테 되게 새롭게 깨닫게 됐던 것을 중심으로 몇 네. 가지 소개를 드리면 네네. 80대 어르신을 만났어요. 80대 어르신이요? 네. 80대 어르신을 만나서 주민대회 취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함께 이번 주민대회에서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함께 해달라고 심의회를 초대해 드렸어요. 네. 근데 어르신께서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난 대학도 안 나왔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진짜 한글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심의회의 같은 데 나가냐. 정치는 나 같은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너처럼 좀 더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계속 설득을 했죠. 네. 어르신도 세금을 내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막 열심히 얘기를 드렸는데, 오셨거든요. 오, 예.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날 입고 오신 옷이. 네. 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란 일을 하러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 야.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저희는 심의회 하기 전에 자료집을 다 나눠드리거든요. 네네. 사전에 검토해서 오시라고 빼곡하게 다 체크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자료집을 아주 네. 다 이렇게 섭렵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렇게 고민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이 이분만이 아니라요. 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래.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나란 일처럼 정치인들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였고, 두 번째는 다 자기 삶에 되게 절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난임 시술을 하고 계시는 부부도 자기 삶이 되게 절박하실 거고,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그렇고, 자영업자 사장님도 그렇고, 다 자기 삶이 절박하거든요. 네.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심의회의하기 전에 저희가 요구안을 쭉 모아서 네. 투표용지를 만드는데, 그때 주민들이 1000가지, 100가지 이상의 요구를 내세요. 근데 심의회의에 오셔가지고 딱 5가지로 우선순위 투표용지를 결정하거든요. 개인별로 5가지만 전체가 모여서 전체가? 토론해서 딱 5가지. 5가지. 1000개에서 5가지, 300개 논의해서 5가지. 이렇게 우선순위 투표를 네. 같이 결정하게 되는데, 절박한 그분들이 자기 요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오, 좀 뜻밖인데요? 네. 그래서 난임 시술을 하고 계셨던 분이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심의에 오시기 전에. 근데 한번 이제 난임 시술도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어서 7번 지금 좀 바뀌었나 했던 것 같은데 7번을 넘어서면 돈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 자체를.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네. 난임을 겪고 있고 애를 낳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책을 내셨어요. 네. 근데 같이 토론해서 결정했던 것은 청소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송가정, 네.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아니 왜 선생님의 사안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분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더 적극적으로 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니 아무리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내 문제가 전체 국민들을 위한 문제인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사회가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지려면은 청소년 문제부터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 마음으로 논의하시고 그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그 마음으로 투표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진지하시고 나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우리 주민들이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가 좀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그 80대 어르신의 네. 그 마음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난임 네, 어려운 네. 부부도 저 같으면 제가 맞아요. 처한 상황을 막 주장을 하고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네요. 네.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또 있나요? 네. 네. 주민들께서 주민대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또는 구청이나 정치인들도 아마 그 생각하실 텐데 뭔가 진보당이나 네. 좀 진보적인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탁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테이블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한 8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네. 그중에 3분은 국민의힘 당원이셨고 네. 그분의 3명은 민주당 당원이셨어요. 그리고 2명은 아무런 정당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 네. 우연하게 테이블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되게 그렇게 앉은 건 아니었을 네. 텐데. 예. 그래서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네.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테이블에서 논의를 엄청 치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왔던 게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는 세금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게 그 테이블에 제한된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내용이 작년 와, 3회 때 신기하네요. 요구안이.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서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나는 저당 사람들 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상식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에서는 계속 편갈라서 싸움질을 하는 것으로 많이 보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으로 정당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얘기되는 계기들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함께 창조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희는 늘 요구안을 제가 자료집 만들어도 이 자료집이 계속 수정돼요. 주민들이 토론해서 수정되고 주민들이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발의하시고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결정하실 때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드리시죠. 예, 예. 제가 신나네요. 이렇게 자랑을 계속 하게 돼서. 아니, 정말 너무 제가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게 그 80대 어르신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또 원탁 회의에서 그렇게 고성으로 서로 난상 토론했지만 결론은 상대방 입장을 존중해 준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고성으로 논의하지 않으세요? 그럼나? 네. 아, 네네네. 야, 정말 대단한 의미가 좀 너무 깊은데 저도 한번 여기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오세요. 네,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주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자, 주민대회에 대한 에피소드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전진희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잔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한 잔은 내게 한 잔은 버림받은 세상에 한 잔은 그리운 그 사람에게 서글펐지만 희미한 희망으로 버텨온 어둠의 시간들아 잘 있거라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잔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네, 방금 들으신 노래 또 아주 경쾌한 노래였죠. 네, 축배.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이 부른 축배였는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축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축배를 언제 들죠? 보통 좋은 일 있을 때 축배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축배를 많이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거의 밤마다 밤마다 축배를 드시나요? 네, 주민들과 네. 당원들과 같이 축배를 듣는 것 같은데요. 오, 밤마다요? 네.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는 모양이군요. 보통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네. 같이 꼭 저녁 식사 하고서는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건주사 같은 거 하잖아요. 아. 맨날 축배를 들고 있다. 가장 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사는 자체가 행복이고 축배다 이런 의미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냥 지금 얼굴 뵙는 자체도 제가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까 주민대회에서 에피소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80대 어르신,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난임 시술 어려움을 겪으신 부부, 그 두 분 혹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한번 이렇게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안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아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80대 어르신 지금도 홍제 일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꼭 같이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또 난임 시술로 걱정하셨던 분은 최근에 잠깐 쉬는 것을 난임 시술을 약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홍은동에 살고 계시는 부부신데요. 두 분 그리고 사실 주민대를 함께 만들어 오신 2만 명의 주민들이 계신데요. 네네. 그 주민들이 있어서 그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주민대회가 진짜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주민대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결정하는데 드팀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제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두 분에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정말 전진희 위원장께서 지금 드린 말씀 아주 고맙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대회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주민대회의 핵심은 역시 주민들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주민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민 참여가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주민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데 대한 안내 내지는 팁을 좀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대회에 참여하시는 건 뭐 더더욱 좋고요. 좀 간단히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들께 참여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라거나 네. 아니면은 뭐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것은 좀 주제 넘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네. 재밌고 맛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치를 좀 욕한다던가 네. 정치에 대해서 진짜 혐오하고 짜증나고 테레비 끄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들의 정치인 거고 우리 주민들의 정치는 맛있고요. 네. 새롭고요. 희망 있고요. 재밌습니다. 아. 즐겁고요. 환희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어서 정치를 손가락질하고 구경꾼 하는 것보다 네.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께서 직접 해결해보고 직접 고민해보고 하는 기회들이 주민대회 그리고 서대문 라디오 다양한 공동체 속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 바꾸는 거 정말 스릴 있습니다.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 우리 주민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계속 치우는 거 행정에서 뭐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세금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무단 투기가 발생해요.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일을 하면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네. 예, 가장 상황을 잘 아시니까. 네. 그게 스릴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주민들이 곳곳에서 만들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더 큰 제도나 더 큰 법, 이것도 주민들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새로운 맛을 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서대문 주민대회나 저는 라디오가 만들어진 것도 전 비슷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보다 주민들께 정치나 동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고 알려주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배움 있는 공동체. 네. 그리고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 네. 같이 새로운 것을 도모해서 행동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공동체는 발전하고요. 그게 지역에서의 희망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도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말 쏙쏙 이해가 되게 좀 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가 재밌고 맛있다는 표현도 정말 너무 좋고요. 또 공동체가 이렇게 배움과 학습이 희망이 샘솟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 정말 멋지신 말씀. 아주 제가 어록으로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대회, 올해 주민대회가 예정되어 있겠죠? 올해 주민대회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주민대회는 네.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올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금 뭐 쓰임새 그리고 정책들에 대해서 모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투표용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투표용지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네. 주민투표 결과를 구청과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시청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받는 주민대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사회주민대회 현재 주민들의 말씀을 계속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모아진 요구가 공통적인 것을 제외하고 132개 정도의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좀 특징이나 면면들 좀 살펴보니까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사회 불안 이라고 하는 게 상상 이상으로 높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결정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소를 설치하시는 일들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에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직접 투표 설치도 가능하시고요. 현장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주민투표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10월 15일 이번에는 정치 축제로 네, 수변 카페에서 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대문 구청 관계자분들 저희 수변 카페 주민들의 것이니까요. 네. 열릴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0월 15일 주민대회 함께 같이 정치 축제로 네. 그리고 이성원 구청장과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네. 같이 주민들께 약속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올해 10월 15일 주민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모두 한번 참여해 주시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맡고 계시고 서대문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진희 위원장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네. 신이 나서. 그렇습니까? 네. 그 밝은 표정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네, 네. 네, 방송을 통해서 얼굴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전달될 것 같고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열전 오늘 전진희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